단타 트레이딩을 할 줄 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타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단타 트레이딩 첫 발걸음이 될 테니까요. 투자파는 특히 인증이 정말 중요하죠.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7, 8년간 코인 트레이딩을 해왔고 현재도 하루 평균 50억 원 이상을 거래하는 현역 트레이더입니다. 추가로 각종 트레이딩 대회 1위 수상, 글로벌 트레이더 5천만 명이 사용하는 트레이딩뷰에서 개최한 세계 대회에서 전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각각 2만 명, 5천 명이 있는 투자 커뮤니티의 수장이며 약 1,000명의 사람들에게 현재 트레이딩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건 제 자랑이라고 들리실 수 있는데 자랑이 아니라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타는 무엇인가? 두 번째 단타 준비물, 세 번째 기초 기술적 분석, 네 번째 리스크 관리, 다섯 번째 마인드셋,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여러분, 단타가 뭘까요? 지금 막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실 텐데 단타는 영어로 데이 트레이딩, 즉 하루 안에 끝나는 매매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상식적으로 돈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게 산 걸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판 걸 싸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투자의 기본 원리예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매를 몇 분 만에 끝내는 걸 스캘핑, 하루 안에 끝내는 단타, 짧으면 2, 3일, 길면 한 달 정도 끌고 가는 걸 단기 스윙, 몇 달 동안 끌고 가는 걸 장기 스윙, 연 단위로 끌고 가는 걸 장투라고 합니다. 각자 투자 성향에 따라 맞는 트레이딩 방법은 다르겠지만 공통 원리는 비슷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아서 싸게 산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 안에 끝내는 단타 트레이딩을 배워볼 겁니다. 이제 단타가 뭔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물은 4개입니다. 첫 번째 트레이딩 뷰, 두 번째 거래소, 세 번째 시드, 네 번째 매매 일지. 주식하는 사람이나 코인하는 사람이나 준비물은 똑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트레이딩뷰. 트레이딩뷰는 차트를 보는데 정말 최적화가 잘 된 사이트입니다. 트레이딩을 업으로 삼는 전문 트레이더들은 99% 다 사용하는 사이트예요. 거의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유료에 비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불편하시면 가장 싼 요금제 결제하시면 되고, 가끔 명절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때 파격적으로 할인을 하니까 월 결제로 쓰시다가 할인할 때 한 번에 1년짜리 플랜을 구매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트레이딩뷰 활용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얼마 전에 제가 각 잡고 만든 영상을 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 사용하면서 얻은 꿀팁과 세팅 방법을 10분 만에 설명해 뒀으니까 저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둘게요. 그럼 이제 단타를 하기 위한 시드를 정해야 될 텐데 사실 처음 하신다면 무조건 적은 시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적은 시드로 거래소에 익숙해지면서 적응하고 단타 연습을 하는 게 맞아요. 가짜 돈으로 모의 투자를 권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실거래와 UI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 돈이라는 게 뇌에 박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드의 적당선은 주식이라면 딱 한 달 월급, 평균적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연습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코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배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면 딱 적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기에 전부 잃으면 마음이 살짝 아픈 정도의 금액으로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뒤가 없었기 때문에 코인에 매달 월급을 꼬라 박으면서 목숨을 걸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했던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매매 일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매매를 한 후에 자신이 어떻게 매매했는지 적어두는 일지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는 해요. 하지만 정말 소수를 제외하고는 오래 못 가요. 왜냐? 너무 세세하고 복잡하고 힘들게 적으니까 유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적을 때는 간단하게 적어야 됩니다. 제 최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매 일지를 쓰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필요한 것만 적습니다. 종목, 포지션, 수익, 손실, 진입 근거랑 차트. 매매가 끝나고 딱 1분 안에 적을 수 있게 양식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시다면 들어오셔서 마음껏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도전하려는 곳은 일명 제로섬 게임이라고 불리는 남을 죽여야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돈이 굴러가는 시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액으로 연습을 먼저 하고 실전으로 넘어가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소액으로 연습하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지금 남은 목차가 기초 기술적 분석, 리스크 관리, 마인드셋, 이렇게 3가지잖아요. 순서를 이렇게 정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차트가 어떻게 생길까요? 가격이 움직이면서 생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캔들을 형성하고 캔들이 모이면서 차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 속에는 대중들의 심리가 묻어납니다. 하락장에는 공포, 상승장에는 광기,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예로부터 변한 게 없습니다. 공포와 탐욕은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심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석한다는 건 인간의 심리를 분석한다는 것과 같고, 인간의 심리는 예로부터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프랙탈이라고 하고, 기술적 분석은 이런 프랙탈을 찾아내서 차트의 흐름을 예측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완벽하게 익힌다고 해서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음 과정이 리스크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셋인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절대로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꼭 이어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면 계속 돌려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딱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영상 반응이 좋다면 당연히 다음 영상의 퀄리티도 올라갑니다. 클릭 2번에 더 좋은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 기술적 분석을 배워볼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의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으면 더 쉬웠겠다 싶은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배움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트레이딩 뷰를 다 세팅하셨으면 차트가 이렇게 깨끗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차트에서 딱 하나의 프랙탈만 찾을 겁니다. 프랙탈의 이름은 오더블럭. 오더블럭이 무엇이냐? 다들 음봉과 양봉은 아실 거예요. 하락하면서 만든 캔들은 음봉, 상승하면서 만든 캔들은 양봉.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캔들의 몸통, 가장 뚱뚱한 곳입니다. 오더블럭의 형성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전 캔들의 몸통을 전부 감싸는 몸통이 출현하는 것. 이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감싸진 몸통 구간이 오더블럭 구간이 됩니다. 쉽죠? 이전 캔들이 양봉이고 지금 나온 캔들이 음봉이다. 근데 몸통이 전부 다 감싸졌다. 그럼 양봉의 몸통은 오더블럭 구간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아요. 그럼 이 오더블럭 구간은 어떻게 쓰냐? 오더블럭 구간이 생긴 이후의 가격이 이 구간에 닿으면 한번 튕겨냅니다.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상승을 하면서 만들어진 오더블럭 구간에선 매수를 하면 되고, 하락을 하면서 만들어진 오더블럭 구간에선 매도를 하면 됩니다. 쉽죠? 하지만 당연히 항상 튕겨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오더블럭의 폐기 구간을 정해야 됩니다. 이 오더블럭의 폐기 구간은 오더블럭이 생긴 캔들의 최저점 혹은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다른 이론을 접목하면서 사용하면 상황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딱 하나만 보고 훈련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만큼은 오더블럭이 생긴 캔들의 최저점이나 고점이 뚫리면 손절한다는 규칙을 세워두고 훈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양봉의 몸통을 감싸는 음봉의 몸통이 발생하면 양봉의 몸통 구간에선 매도를 하고, 음봉의 몸통을 감싸는 양봉의 몸통이 발생을 하면 음봉의 몸통 구간에선 매수를 한다. 만약 오더블럭이 생긴 캔들의 최저점이나 최고점이 깨지면 손절을 한다 까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진입과 손절까지 배웠어요. 이제는 익절을 배워야겠죠. 근데 익절은 사실 꽤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그만큼 익절이 어렵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는 일단 기초를 배우고 딱 하나만 연습해보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기계적으로 할 거예요. 양봉으로 마감하는 오더블럭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아까 오더블럭의 몸통 구간에선 매수를 하기로 했죠. 만약에 매수가 된다면 상승 중에 한 차례 눌림이 왔다는 뜻이고, 눌림이 오기 전에 고점이 이미 한 번 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이 고점을 이용할 겁니다. 눌림목에 매수를 잘했다면 이 고점을 넘길 때 진입한 물량의 2분의 1을 익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의 평단에 스탑로스를 걸어줍니다. 스탑로스는 그 가격에 다시 도달하면 모든 물량을 정리한다는 걸 말해요.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고점을 넘기고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매매가 종료되는 거고요. 만약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추세가 나와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 원리는 이따가 말씀드릴 리스크 관리와 마인드셋과도 엄청난 연관이 있으니까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딱 반익절만 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모든 단타의 첫 목표는 반익절입니다. 리스크 관리와 마인드셋 관련해서도 모든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많이 말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진입과 손절, 익절에 대한 규칙을 모두 정했어요. 오더블럭이 생기면 진입하고, 깨지면 손절하고, 오더블럭을 넘기면 반익절하고, 반익절이 되면 본절 로스를 걸어두고, 이후에 풀익절은 사실 본인의 그릇에 따라 달렸는데 반익절을 할 때 전부 깔끔하게 풀익절을 해도 되고, 긴 추세를 먹는 시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반익절을 해놨어요. 그래서 손실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시도를 하시면서 공짜로 연습할 기회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초 기술적 분석은 이게 끝입니다. 물론 정말 기초적인 추세선, 채널,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등등 더 대중적인 기초 기술적 분석 도구들이 있긴 합니다. 당연히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 오더블럭만큼 진입, 손절, 익절이 명확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사람에 따라 활용하는 게 천차만별이고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오더블럭 먼저 지겹도록 연습하고, 그 오더블럭을 베이스로 추세선을 추가해서 매매해보고, 볼린저 밴드를 추가해서 매매를 해보고, 채널을 추가해서 매매해보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는 매매와 못하는
못하는 매매, 잘하는 장세와 못하는 장세가 갈리게 되고 연습을 하면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됐다면 그때부터는 시드 관리와 배분 등등 조금 더 심한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더블럭 먼저 지겹도록 연습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학습이 됐고 적응이 됐다면 다른 기술적 분석을 접목해서 연습해 보시고 이것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트레이딩을 하면 됩니다. 자, 요약하자면 오더블럭을 먼저 마스터하고 다른 걸 추가하면서 자기만의 매매 방식을 만들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하는 걸 배웠으니 매매의 꽃,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차례가 왔습니다. 매매가 공격을 하는 거라면 리스크 관리는 방어를 하는 겁니다. 시드를 공격적으로 불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시드를 방어하는 거. 시드를 방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실제로 친했던 주변 트레이더들도 매매는 정말 예술로 했었지만 결국 돈을 지키지 못해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저보다 매매는 잘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시드를 잘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딱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손절, 두 번째 반익 반본, 세 번째 출금. 기초 기술적 분석대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오더블럭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걸 알려드렸었는데 오더블럭이 깨지면 손절하라는 내용이 있었죠.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손절 자리를 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손절만 잘해도 리스크 관리는 잘 됩니다. 퇴학을 당하는 사람의 90%는 손절 자리를 어기고 억지를 부리다가 죽습니다. 몇 번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그들도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서 지키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즉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 방법은 손절 자리를 정하고 지켜라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익 반본. 이 내용도 기초 기술적 분석대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더블럭이 발생했던 구간의 고점을 넘어서면 2분의 1을 익절하고 평단가의 스톱로스를 걸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익 반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반익절을 한 후에 본절을 걸어주면 설령 분석이 틀렸더라도 그 매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분석이 틀려도 수익을 얻는 것. 근데 이것도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똑같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지키지 못하는 거일 뿐이에요. 어떤 매매를 해도 똑같습니다. 반익절을 한 후에 평단에 스탑로스를 걸어두는 습관을 들이면 시드가 크게 부러질 일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출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불리는 것까지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출금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 복리의 마법을 믿으니까. 복리로 돈을 불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서 출금을 하지 않습니다. 출금은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거래소에서 돈을 벌어도 출금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이버 머니와 똑같아요. 메이플 스토리에 있는 매소랑 똑같다고요. 출금을 해서 실제로 돈을 뽑아야 비로소 매매로 수익을 보는 겁니다. 이런 출금의 형식에는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매매로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의 2분의 1은 무조건 출금한다. 이런 규칙을 세우신 분도 봤고 수익이 나면 원금을 출금할 때까지는 수익금을 모두 출금한 사람도 봤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오랫동안 생존한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오래 살아남을수록 강한 거예요. 돈을 아무리 단기간에 빠르게 많이 불려도 한번 삐끗하면 죽는 게 이 시장입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손절, 반익 반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금, 딱 이 3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인드셋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트레이딩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노력으로 된다고 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은 사실 재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것도 당연히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 매매할 때는 마음이 요동치는 경우가 많았고 제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뇌동 매매를 많이 하곤 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뇌동 매매를 할 때마다 혹은 가끔 뇌리에 생각이 스칠 때마다 개인적으로 투자 원칙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것들을 읽는 루틴을 데이 트레이딩 루틴에 가장 첫 번째로 넣어뒀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기 전에 쭉 읽고 시작합니다. 제 매매 원칙은 총 14가지예요. 원래는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비슷한 문구들은 합쳐뒀습니다. 쭉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씩 영상 멈춰서 꼭 읽어보시고요. 이 원칙들은 대부분 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노력하면 다 외우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리스크 관리, 마인드셋은 노력하고 외운다고 한들 실천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들이 가장 많이 공들여서 공부해야 될 건 리스크 관리와 마인드셋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게 최대한 압축하고 요약한 거고 기술적 분석에 관해서는 정말 한 달 내내 말씀드릴 정도로 알려드릴 게 많은데 한 영상에 다 담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영상들에서 최대한 담아 볼 거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꽤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